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식사 자체가 두려워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놀라울 수 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이제는 속을 쓰리게 만들고, 조금만 과식을 해도 답답함이 오래가고 밤에 눕기만 해도 타는 듯한 느낌이 올라오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처음 경험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신호들은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현상은 소화불량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며, 오랫동안 이어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속이 계속 더부룩한 상태로 남게 되고, 식욕 자체가 떨어져 체력까지 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나이가 들면 위장 근육의 탄력이 줄고 위산 분비가 감소한다. 이 과정이 한 번 차츰 진행되면 예전과 같은 소화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말하며 넘기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울 정도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식사를 급하게 하면 음식물이 충분히 잘게 부서지지 않아 위에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트림, 답답함, 속쓰림 등이 쉽게 나타난다. 하지만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위가 처리해야 할 음식의 크기가 줄어들어 훨씬 수월하게 내려보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위장은 우리의 생활 패턴과 감정 상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특히 스트레스는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하거나 반대로 위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 소화 속도를 더디게 한다. 실제로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소화불량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증가하며,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헛배가 부른 느낌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기에 어려울 만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위장 건강을 지키는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조절하는 문제를 넘어서 마음 관리와 생활 리듬의 안정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니어 분들의 경우 이런 변화는 더욱 크게 체감된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장기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에 음식이 위에서 내려가는 속도 역시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오래 답답함을 느끼거나 식사가 끝난 후 한참이 지나도 배가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건강 신호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해버리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위장 건강을 관리하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 위장이 편안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되어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진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서 양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활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병원에 갈 일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위장이 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름진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는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일상생활의 독립성도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소화 문제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장 건강은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들이 맞물려 있다. 몸이 불편을 느끼는 이유에는 항상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차근차근 해소하면 누구라도 편안한 소화를 되찾을 수 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작은 변화와 꾸준한 실천일 뿐이다.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 느끼는 위장 불편을 왜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익혀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실천법 중 상당수는 특별한 비용이나 준비 없이도 일상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단 몇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식사 후 답답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오늘은 이런 원리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특히 위장의 기능은
우리의 생활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 수면 패턴, 약물 복용, 운동량 등 모든 요소가 소화력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불규칙하면 위는 스스로 언제 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해 리듬이 흐트러진다. 그 결과 위산 분비가 들쑥날쑥해지고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변하면서 속이 불편한 상태가 더 자주 발생한다. 반면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면 위는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또한 저녁 늦게 음식을 먹는 습관 역시 위산 역류와 속쓰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누워있는 동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녁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고 잠들기 전에 소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이러한 증상은 크게 개선된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흔히 겪는 약물 부작용 또한 위장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 중 일부는 위장 점막을 자극하거나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몸의 기능이 약해진 상황에서 약의 영향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만 바꿔도 증상이 크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해야 하므로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부작용 없이 몸에 맞는 복용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꾸 나오거나 명치가 답답한 느낌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 좋아하던 음식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마저 부담스러워져 외출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만 잘 이해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하고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몸 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 식사 후의 편안함은 하루 중 가장 기본적인 행복 중 하나이며 이 행복을 되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위장의 움직임을 되살리고 식사 후에 편안함을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라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준다. 식사 후 답답함이 줄고 속 쓰림 횟수가 감소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도 좋아진다. 그 결과 하루의 활력이 살아나고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된다. 이 변화를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위장의 편안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어떤 상태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답답함을 겪을 때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식사 방식과 생활 패턴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다. 특히 위장의 움직임은 규칙성과 반복을 통해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위장이 받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 속에 음식물이 내려가는 시간을 방해하며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위는 항상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고 명치가 답답하거나 구역감이 생기는 일이 잦아진다. 하지만 식사 후 잠시라도 가벼운 움직임을 더해주면 위는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아래로 보내기 시작하고 소화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식사 후 10분 정도의 짧은 산책만으로도 소화불량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식사량을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은 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 나이가 들수록 위의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위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양적 압력이 증가한다. 이 과정은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만들고 트림이나 헛배부름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 하지만 식사량을 조금씩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바꾸면 위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소화 시간이 짧아져 속이 훨씬 편안해진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단순한 조절만으로도 일상의 불편함을 크게 줄였다고 이야기한다. 몸은 마치 작은 신호를 보내듯 적절한 양을 유지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음식의 질감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딱딱하거나 기름진 음식은 위가 소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음식이 반복적으로 섭취되면 위 점막에 자극이 가해져 속쓰림이나 쓰린 느낌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선택하면 위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반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 갑작스러운 불편함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런 선택은 단순한 식습관 조절처럼 보이지만 위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요소가 체내 수분 부족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음식물이 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느려지고 변이 딱딱해져 배변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은 뱃속의 압력을 높여 위장의 부담까지 커지게 한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전체적인 장 운동이 활발해져 소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배가 갑자기 불러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량을 자주 마시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식사 환경이다. 급하게 먹게 되는 상황은 대부분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정신없이 급한 마음으로 먹는 습관은 음식물이 충분히 씹히지 않은 상태로 위로 내려가게 만들고 이 과정은 즉각적인 소화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편안한 환경에서 천천히 먹으면 치매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해 소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소화 속도가 개선되는 경험을 한다. 소화 문제는 단순한 위장의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양 흡수 문제로 이어져 체력 저하, 면역력 감소, 만성 피로 등 다양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내 대사가 느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화 문제는 더욱 큰 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생활 방식만 조정해도 위장은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자연스럽게 식사 후에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면 일상생활의 활동량도 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위장의 움직임을 되살리고 편안한 소화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몸의 전체 순환 상태이다. 많은 연구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위의 활동이 느려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장기 전체의 순환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위장 기능도 함께 저하되기 쉽다. 하지만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유지하면 전신의 순환이 개선되고 위장의 운동성이 높아져 소화 과정이 훨씬 부드럽게 진행된다. 이 작은 변화는 단기간에도 뚜렷한 효과를 만들며 트림이 잦은 분이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도 걷기 실천만으로 큰 차이를 느끼곤 한다. 몸의 긴장도 또한 위장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위의 움직임을 갑자기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소화 리듬을 깨뜨린다. 이러한 변화는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조금만 긴장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구역감이 생기는 일이 잦아진다. 하지만 몸의 긴장을 낮추는 간단한 호흡법만 실천해도 위장의 불편함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방식은 몸의 긴장도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소화불량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장이 안정된 움직임을 되찾게 된다. 또한 식사의 종류를 선택할 때는 위장의 회복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식물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생야채는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익힌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다. 단백질 역시 위장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소화가 어려운 단단한 고기보다 부드럽게 조리된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하는 편이 속에 부담을 적게 준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식사 후 편안함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밤 시간의 식사 관리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역류 증상은 더욱 흔하게 나타나며
밤에 눕는 순간 명치가 화끈거리거나 목으로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날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잠들기 전 최소 2시간 이상 소화 시간을 확보하면 이러한 불편함은 크게 개선된다. 또 잠잘 때 상체를 조금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 밤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 역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시니어분들은 불편함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반복되는 속쓰림, 명치 통증,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가 훨씬 간단하고 생활 속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런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문제가 더 커져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몸은 항상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위가 준비되기 전에 음식물이 한꺼번에 들어와 부담을 크게 만들고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 반복된다. 반대로 천천히 씹고 삼키는 방식은 음식이 부드럽게 잘게 부서져 위가 처리해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도 충분히 작용해 음식이 위에 도착하기 전부터 소화가 시작되므로 속이 훨씬 편안해진다. 시니어분들에게 천천히 먹는 습관은 단순한 식사 방식이 아니라 위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실천 전략이다. 생활 속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식사와 함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다. 식사 중에 음료를 많이 마시면 위 속 볼륨이 갑자기 증가해 부담이 커지고 음식물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식사 중에는 과도한 양을 피하고 식사 전후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는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이 제자리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차가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위장 운동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온 유지 능력이 낮아져 찬 자극에 더 민감해지므로 따뜻한 음식을 선택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위장의 편안함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소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요소들이 위장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면 누구라도 위장의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으며 식사 후의 불편함은 점차 줄어든다. 몸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은 실천에도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을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전략은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시니어분들의 생활 환경에 맞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위장의 편안함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리하지 않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소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시간, 음식의 종류, 생활 리듬 같은 기본적인 습관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한다. 위장은 규칙성을 좋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부담이 커지고 소화 속도도 불안정해진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위는 스스로 리듬을 되찾는다. 식사 속도 역시 핵심이다. 음식을 서둘러 삼키면 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음식이 들어와 부담이 커진다. 반면 천천히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침의 소화 효소가 먼저 작용해 위는 훨씬 편안한 상태로 소화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러한 속도 조절은 매우 큰 효과를 준다. 저녁 시간의 관리도 중요하다. 밤에 먹은 음식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고 속쓰림이 반복된다. 저녁 식사를 조금만 앞당기고 잠들기 전 최소 2시간의 여유를 확보하면 역류 증상이 크게 줄어든다. 잠잘 때 상체를 약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사의 구성도 위장 부담을 좌우한다.
딱딱하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 속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기 쉽다. 반대로 부드럽게 익힌 생선, 두부, 따뜻한 채소처럼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면 위가 훨씬 편안해진다. 시니어가 자주 겪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장 건강에도 이롭다. 가벼운 신체 활동, 특히 식사 후 10분 정도의 걷기는 위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자극해 소화 과정을 부드럽게 만든다. 물 또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식사 중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므로 소량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몸이 긴장하면 위장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지고 속쓰림이나 답답함이 심해진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긴장이 줄어들고 위는 안정된 리듬을 되찾는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차가운 환경이나 음식은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다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명치 통증, 체중 감소, 지속적인 소화 이상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일찍 확인할수록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작은 이상이라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